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마치 한 편의 짙은 누아르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크린 속 허구가 아니에요. 바로 광기와 비극이 뒤엉켰던 뉴욕의 한 연쇄살인 사건, 꼬리아웃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1940년대 후반, 2차 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뉴욕이었어요. 정말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마가 나타난 거죠. 언론은 그를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목숨을 앗아가니까 그 이름 자체가 공포가 돼서 거대한 도시 뉴욕을 그냥 숨막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그 공포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뉴욕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고양이라는 범인의 수법이요. 이게 정말 섬뜩하면서도 되게 기묘한 규칙이 있었어요. 희생자가 남자면 파란색, 여자면 분홍색, 이렇게 다른 색깔의 비단끈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피해자들한테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유한 상속녀부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까지. 그냥 말 그대로 무차별 살인이었던 거죠. 그러니 도시 전체가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요. 39명. 이 숫자가요, 고양이한테 직접 살해당한 사람 수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 공포가 낳은 또 다른 비극의 숫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경단까지 만들어서는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공격하고, 그런 폭동 속에서 무고한 시민 39명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정말 살인마 한 명이 도시 전체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지옥같은 혼돈을 끝내기 위해서 드디어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뉴욕 최고의 명탐정이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숨어 지내던 천재였죠. 바로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엘러리 퀸, 뉴욕이 자랑하는 최고의 명탐정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퀸은 그 빛나는 명성을 다 뒤로하고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의 그 완벽한 추리가 오히려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내가 또다시 나서서 영웅이 되기는커녕 비극의 시작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었죠.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퀸은 다른 모두가 놓치고 있던 범인의 그 기묘한 패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 혼돈 속에서 이건 그냥 미친놈의 무작위 살인이야 라고 단정지을 때 퀸은 딱 한 가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광기 어린 범죄에 정말 아무런 규칙도 없을까? 바로 이 의심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된 거죠. 퀸은 이 혼돈 같아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마침내 세 가지의 기묘한 패턴을 찾아내요. 첫 번째는 살인이 계속될수록 희생자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여성 피해자들은 전부 다 추적하기 쉽게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미혼 여성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범행에 쓰인 그 파란색, 분홍색 끈이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이 단서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보니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드디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모든 희생자는 단 한 명의 의사, 에드워드 카잘리스라는 박사의 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범인은 거의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정말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유일한 용의자는 카잘리스 박사인데, 문제는 그에게 범행 시각마다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증거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외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범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카잘리스 박사의 아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범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왜?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한 광기라고만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 박사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탯줄이 아기 목에 감겨서 사살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겪었던 거예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의 손에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를 죽게 만든 그 탯줄을 떠올렸고 결국 그 아이들의 목을 탯줄처럼 조르는 걸로 자신의 그 뒤틀린 슬픔을 표출했던 겁니다. 축복받아야 할 탄생에 대한 끔찍한 질투, 그게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럼 남편인 카잘리스 박사는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내의 범행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끔찍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범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아내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던 날, 이 비극적인 부부는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들의 사랑과 죄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지만 사실 승자는 아무도 없었죠. 탐정 앨러리 퀸에게 남은 건 결국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탐정은 과연 신이 될 수 있는 걸까? 진실은 밝혔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퀸은 또다시 이 감정에 빠져서 모든 걸 뒤로하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심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었죠. 탐정은 신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추리라는 어쩌면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천재가 드디어 나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걸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완벽한 논리와 추리라고 해도 과연 그게 상처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의 무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을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서는 불멸의 걸작으로 만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